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리는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제2의 무언가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런 말 이상의 영광이 있을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참 잘 해냈기 때문에 제2의 무언가를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피겨 여왕이었던 김연아 선수를 떠올리면 제2의 김연아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훨씬 맥락이 이해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송에 모두 제2의 무언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는데 수익만큼은 그 자리를 좀 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2의 박민영의 SNS가 나온다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익 부분을 떼놓고 본다면 그래도 시청자분들과 즐겁게 즐기는 부분에서는 한 1년 가까이 정말 즐겼으니까 그 부분은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시장 분위기 시원찮습니다. 하지만 제 포트 들여다보면서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열심히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속에 제 포트 함께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일단 포트 좀 보고 갈게요. 어제 선도전기 DA 테크놀로지 그거 팔 때 다 같이 팔았어야 될까요? 모든 종목이 내리고 있는데 DY 파워가 오늘 6%나 떨어집니다. 캐터필러의 부진한 실적 소식이 전달이 됐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까지 낮추면서 건설기계 섹터, 굴삭기 관련한 업체들 주가가 모두 함께 빠지는 영향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위탁순자산 평가가 350만 원대까지 350만 원 회사에 돌려주게 생겼네요. 그거라도 돌려주면 다행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포트를 세워야 될까? 아이디어 있으시다면 시청자분들 채팅창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이 두 분께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김진경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하필 제가 오늘 완전 포트 보고 유리 멘탈이 된 이런 날 하필 두 분을 마주해서 두 분에게 또 제가 얼마나 징징할까. 권 대리님. 네. 어떡할까요? 오늘은 포트 보면서 감이 안 와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볼까 이런 의문점과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걸 어쩌지? 이렇게 포트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간혹 당연히 직시할 만한 상황이 닥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손실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고 또 종목은 또 사기도 겁나고 굉장히 이제 애매한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그간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과대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것들이 좀 조정을 주면서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좀 낮춰서 하는 방법이 이제 일환이 되겠고요. 이안은 이제 한번 또 새롭게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수급 주체가 좋았던 것들이 이제 코스피 종목이었죠.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삼성전기, 그래서 이런 반도체 과대 낙폭된 반도체 업종들이 대거 상승을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대북 관련주, 바이오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계속 움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약간 좀 손실 처리를 하고 새롭게 종목에 한번 편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이렇게 장이 밀리는 것은 이제 그간 오름세도 있었지만 이제 오늘 이제 유럽의 브렉시트 관련된 의회 찬반 논의가 또 있을 예정이고 또 30하고 31일은 이제 미중 그러니까 미중 무연제 고위급 회담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위안화 상승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조만간 해결될 거라는 좀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고요. 따라서 설 전에는 우리가 이제 계절적 특성상 많이 좀 밀리고 또 이제 세뱃돈도 줘야 되니까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일단 설 전과 설 이후에는 좀 장세가 아무래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갈 거 이런 것들을 좀 포트 비중을 좀 높여서 그간 좀 손실했던 것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 연휴 이전에 흔들릴 때 사서 설 이후에 올라갈 때 좀 포트를 만회해보자 이야기를 주셨는데 설 이후에 딱 이 거래일만 제가 계좌 운용을 한다라는 게 애석하기도 하네요. 채팅창에 염승원님께서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 저희 2시 방송에서 함께 하셨던 종목이죠. 조화제약, 나 같으면 조화제약에 모두 올인하겠다. 뭐 이렇게도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김진경 팀장님, 제 포트 어떻게 할까요? 권대리님께서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손절하지 말고 일단은 들고 가보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는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커지다 보니까는 종목들이 대다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서 자칫 정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저가의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장은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좀 상황들을 지켜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DY 파워의 경우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장에서 얼마만큼 끌어올려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15,000원, 15,500원 그 중반 가격대는 좀 충분히 회복을 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에서만큼은 좀 섣불리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마감 후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고 있고 또 얼마만큼 좀 가격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서 추후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더욱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경 팀장님도 조화제약에 올인은 안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데 팀장님 조화제약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조화제약 어떠세요? 지금 제 포트에 만약 지금 14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걸 다 넣어도 될 만한 종목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종목으로 가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사실 대형주입니다.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대형주이고요. 만약에 조금 안정적인 패턴이라면은 물론 대형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강한 승부수를 좀 띄워보고 싶다 하시면 조화제약도 충분히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 때문에 좀 숨고르기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여전히 조화제약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혹시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좀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을 할애해볼게요. 짤막하게 선도전기 의견이 궁금해요. 박앵커님, 키키쿠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선도전기 저희가 수익 실현을 했어요. 한 19,000원 정도 벌었는데 어찌됐건 네, 이 선도전기 의견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보유하고 계신가 봐요. 네, 앵커님이 좀 어제 매도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는 너무 사실 아쉬웠습니다. 제가 어제 출연만 했더라면은 매도를 좀 말려드렸을 텐데 일단 선도전기의 경우는 충분히 지금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 상승을 좀 하고 난 뒤에 좀 소폭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 횡보하는 가격대에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현재 가격대를 굳건하게 지켜내주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미 지지 라인을 확실하게 좀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셔야 그다음 올라갈 때 따라잡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고민이시라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현재 오늘장 시장 조정으로 인한 좀 현재 이렇게 주가 분위기에도 크게 흔들림 없이 제가 보유 의견 드리면서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현재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오늘장 중에 조금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종가 정도에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도전기 꼭 보유자분이시라면 참고해 주시고요. 속도를 좀 내야겠네요. 두 분의 딱 한 종목 곧장 확인합니다. 권홍섭 대리님의 오늘의 종목이요. AP 시스템 그리고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은 현대위아가 되겠습니다. 권 대리님, AP 시스템 정말 징글징글하게 지난해 내려왔잖아요. 올해 초에 조금 나아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괜찮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게 실적이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지금 외생 변수로 인해서 미중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가 급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PBR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자산 가치가 굉장히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그러니까 순환매장에서는 과대 납폭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시기인데요. 일단 AP 시스템은 이제 OLED 쪽에 이제 장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고객사로는 이제 중화권, BOE라든지 그리고 한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대형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매출은 한 560억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올해 만약에 수주, 그러니까 중국만 봐더라도 한 800억 정도의 실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장력을 뒷받침하는 가치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OLED 장비 이제 투자 사이클이 도래를 했다라는 이제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그 현재 LCD 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생산하는 채상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뭐 LG 디스플레이도 LCD 관련돼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휘어지고 그리고 연성이 있는 그런 기판을 그런 그 OLED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장비들이 몇 개 안 됩니다. 뭐 에피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OLED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기술력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제 중국의 가장 큰 대형 업체인 BOE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이제 만약에 뭐 향후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그 롤러블 뭐 이렇게 접히는 이런 기판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런 그 OLED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 급진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제 BOE라든지 뭐 GV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투자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중국 쪽 말고도 이제 그 베트남 호치민 쪽에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추가로 이제 증설할 예정이 하노이 다음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발표가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 부분 OLED 관련된 장비 주들이 대거 상승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그 삼성의 경우에는 뭐 QD 그러니까 뭐 퀀텀 OLED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글라스 장비를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SFA나 뭐 원익 IPS도 뭐 이런 회사들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들은 상당 부분 굉장히 좀 주가가 움직이기 무겁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간 많이 이제 고평가 받아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났긴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약간 이제 저점에서 상승 여력이 가장 큰 AP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말고도 이제 라미네이팅,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서도 굉장히 좀 수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라미네이팅 공정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톱텍 그리고 제이스텍 그리고 이 회사 AP 시스템 3개밖에 없는데 톱텍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이제 거래 정지도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약간 희박한 상황이지만 AP 시스템이 가장 또 그 고객사 평가에서도 지난번에 좀 괜찮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라미네이팅 공정 경험이 있는 이 회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수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라미네이팅이 뭐 애플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화권에서도 이제 점차 수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현재 뭐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바닥권 26,000원대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하지 않고 이제 조정을 이제 박스권을 하면서 이제 박스권 상단인 26,0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가격적인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32,000원 내지 36,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이제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단 연기금 쪽에서는 거의 뭐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신 쪽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뭐 이제 20만 주 이상씩 들어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그 현재 과도 낙폭된 종목들 위주로 뭐 연기금이 요즘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이 회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 IPS나 AP 시스템이나 뭐 지난해 참 많이 빠졌다가 올해 들어서 좀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비슷하게 다가오는데요. 가파르게는 원익 IPS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AP 시스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진경 팀장님, AP 시스템에 대한 의견 함께 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좀 완만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관점에서 좀 더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유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특히나 OLED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 꾸준하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길게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기술적 흐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상단 부근 노릴 수 있다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AP 시스템 일단 잡아봤고요. 김진경 팀장님 믿고 선도전기 들고 가고 있고 현대위아는 이미 보유 중이라 반갑네요. 라는 키키쿠님의 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곧장 잡아볼까요? 사실 이 종목도 저희 내박자 종목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대위아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자동차 주들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트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좀 자동차주를 편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자동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만도 등이 대부분 비슷하게 상승 추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정부에서도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일자리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 만큼 충분히 정책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보다도 어쨌든가 수소차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또 스마트카 관련 이슈라든지 이렇게 좀 미래 자동차주에 대해서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의 경우는 이단 현대위아의 자동차 부품 부분에서 충분히 실적 증가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즘에 SUV 차량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위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이미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륜 구동 시스템이라든지 등속 조인트, 자동차 부품 소재 등에서 이렇게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특히나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글로벌 엔진 공장 생산 규모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동률을 높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적 회복,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4만 원 부근까지 한 차례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오히려 쉽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현재로서는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1선 위에 완벽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난 뒤에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반등 추세를 돌려가는 과정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0주선 부근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월봉상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은 10월 폭락분을 충분히 현재 회복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인 목표가 5만 원 말씀드리면서 손절 라인의 경우는 3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내박자 종목 시간에 말씀 주셨을 때 샀더라면 하는 생각을 또 어김없이 시간 지나서 하고 있네요. 오늘장 3% 올라가고 있는 현대위아 목표 주가 5만 원 잡고 가보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앞서 AP시스템과도 흐름이 좀 비슷한데요. 권 대리님, 현대위아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확실히 자동차는 좀 포트에 넣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지금 관련한 뭐 종목들. 포트에 자동차, 뭐 수소차 이런 거 없으면은 바보 소리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 요즘에 바보군요. 그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이런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뭐 파리에 가서 뭐 이런 그 공장 견학도 하고 일자리 창출 위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지금과 그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다르죠. 뭐 내연기관도 없고 오로지 전기, 그리고 배터리, 뭐 모터 이 정도 수준인데 배터리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수소차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기존 그 일자리는 고정으로 하면서 그 수소 엔진이라든지 이런 연료만 이제 시스템 바뀌기 때문에 네. 일자리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부에 대해서 육성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차나 이런 자동차 관련된 부품, 그리고 이런 주들이 아무래도 올해 내지는 내년 도쿄 올림픽까지는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볼 때가 지금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현대위에 괜찮은 흐름으로서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위아는 장투하는 사람들을 위한 김진경 팀장님 어떡해요? 저희 아시잖아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일단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은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일단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제가 5만 원을 제시해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충분히 6만 원 이상, 7만 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위아 그리고 AP시스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네요. 어제 원익 IPS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은 또 AP시스템이 등장을 했고요. 현대위아가 또다시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5만 원의 목표가를 짧게 노려볼 수 있다.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포트는 지금 3종목 들어가 있고요. 확보한 현금은 136만 원.
오늘 매수하지 않을게요. 빠르게 결정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될 때 좀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오늘은 좀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5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좀 매매가 잦았었고요. 제가 괜히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초조했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을까? 포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권 대리님과는 사실 저희가 좀 더 시간이 있고요. 김진경 팀장님과 물론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계속 뵙겠지만 박민영 SNS는 오늘이 또 마지막이시잖아요. 그간 어떠셨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뭐 앵커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었다, 뭐 이런 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에서 가장 또 즐거운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앵커님의 좀 표정에서 굉장히 또 기쁜 소식 또 슬펐던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네.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시작했을 당시에 굉장히 10월의 대폭락장 아마 이때쯤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을 좀 겪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좀 의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오늘 마지막 방송 굉장히 저에게도 아쉽지만은 또 새롭게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사했고 뿌듯했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 팀장님 뵈려면 저희 2시 네 박자 종목 시청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시에 앞으로 목요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진경 팀장님의 타에 불어했던 이 수익률, 타의 추종을 불어했던 수익률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네 박자 종목에서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제가 김진경 팀장님께 뭐 앵커에게 불만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세요 이랬는데 막 건드리님이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건드리님 제가 뭐 서운하게 해드렸나요? 네, 뭐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아닙니다. 뭐 그냥 여태까지 뭐 또 같이 또 방송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저보다는 또 앵커님하고 더 많이 또 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둬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황하셨어요, 네. 권 대리님. 네, 김진경 팀장님과는 오늘이 이 시간에서는 마지막이지만 계속해서 뵐 겁니다. 포트에 대해서는 오늘 아무 결정 내리지 않았어요. 최근에 조금 지나치게 매매를 많이 했다라는 것에서 조금 반성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뭐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했었으니까요. DY파워 8% 손실로 손실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드디어 정대세님의 종목에서 금이 갔습니다. DY파워 처음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금요일 정대세님과 이 종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경 팀장님, 권홍섭 대리님과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각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